영어도 못하는 애가 대학 수학 문제를 푼다고?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질투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고에서 전국대회를 휩쓸던 한 소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커닝범으로 몰렸습니다. 칠판 앞에서 당당히 마주한 건 수학 문제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 그리고 거짓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수학으로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유아린이 인천공항 출국장을 나서며 뒤돌아본 한국의 마지막 풍경은 아버지의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하리는 과학고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천재 소녀였죠.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수학 영재 유아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대학 조기 입학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하린의 아버지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기업과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하리는 자신의 수학 실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미국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하리나, 미국에서 새 출발하자. 아빠가 꼭 성공해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수학은 세계 공통어라고 하지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하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영어로 쏟아지는 안내방송은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고 낯선 냄새와 자신과는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하리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지인 김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하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었죠. 첫 주말 동안 하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파는 라면을 먹으며 고향을 그리워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향수병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리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영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등교일 링컨 고등학교 앞에 선 하린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한국의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한국에서 입던 교복 대신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교실을 찾아가는 동안 하리는 수없이 길을 잃었고 그때마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서툰 영어를 듣고 짜증을 내는 아이들도 있었죠. 드디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하린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린을 쳐다봤습니다. 하린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린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냉담했고 몇몇은 킬킬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뒤쪽에 앉은 한 남학생은 대놓고 또 다른 ESLN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ESL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차별의 표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미스 존스는 할인을 교실 뒤편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친절한 말투였지만 할인에게는 격리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가 맨 뒤쪽 자리는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려운 위치였거든요. 할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 시간 동안 할인은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자사전을 찾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할인이 사전을 찾는 모습을 보고 저의 영어도 못하네라고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혼자 도시락을 들고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죠.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김밥을 꺼내는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는 김치 냄새 역겨워라고 코를 막는 신용을 했죠.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할인은 김밥을 다시 도시락에 넣고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이상 아이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내내 할인은 교실 한 구석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숫자와 공식들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수학 시간 벤의 교사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의 교사는 이미 할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보였죠. 오늘은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벤의 교사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였죠.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아린,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까? 벤의 교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할인이 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죠.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절대 못 풀 거야. ESL 애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해?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벤의 교사의 도전적인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자세히 보는 순간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과학고에서 수없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잡은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문제를 푸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밤새 공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해법, 무수히 풀었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미분 공식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치환적분을 활용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완벽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할인의 손놀림은 자신감에 찼고 각 단계마다 명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벤의 교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답입니다. 벤의 교사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인은 자리로 돌아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벤의 교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하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벤의 교사는 하린의 완벽한 풀이를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연달아 칠판에 적어나갔죠. 첫 번째 문제가 끝나자마자 그는 지우개로 칠판을 닫고 새로운 문제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심화 내용이었죠. 이 문제는 어떨까요? 벤의 교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 할인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했지만 이번 문제는 더욱 복잡해 보였거든요. 칠판 가득 채워진 복잡한 공식들을 보며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한국과학고에서 심화 수학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었죠. 김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대학 입시에서도 자주 출제된다며 특별히 강조했던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침착하게 접근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 식을 변형하고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칠판 앞에 선 할인은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삼각함수 공식을 적용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치환을 통해 식을 간단히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해 정확한 답을 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할인의 설명은 명확했고 풀이 과정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또 정답이네요. 벤의 교사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편미분 문제를 냈고 네 번째로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동시에 다루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심지어 다섯 번째 문제는 대학 수준의 선형대수 문제였습니다.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였죠. 할인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영재 교육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각 문제마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풀이를 보여주었죠. 편미분 문제에서는 연쇄 법칙을 완벽하게 적용했고 벡터 문제에서는 기하학적 의미까지 설명했습니다. 선형대수 문제에서는 특성방 정식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고유값을 구해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와, 저거 어떻게 푸는 거야? 나는 문제도 이해 못하겠는데. 옆자리에 사라도 놀란 표정으로 할인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수학을 포기했던 아이들조차 할인의 풀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공식들이 할인의 손에서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인이 칠판에 쓰는 각 단계마다 아이들은 와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런 게 가능한 거야? 라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벤의 교사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문제를 할인이 완벽하게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주먹은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학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까지 출제했는데 할인이 모두 풀어낸 것이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벤의 교사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종이 울리기까지는 아직 15분이나 남았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할인에게 박수까지 보냈죠.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라가 가장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진짜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나는 문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할인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설명이 쉬운데 영어로 표현하려니 답답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할인이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새벽 2시까지의 공부,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말이죠. 제이슨도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다 저런 걸 배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학교 다녔어요. 할인이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로 과학고의 개념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재학교라고 간단히 말했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와 제이슨이 할인에게 함께 앉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같이 먹을래? 사라의 제안에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제 누군가와 함께 앉을 수 있다니요. 카페테리아에서 할인이 김밥을 꺼내자 사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김밥이라고 하는 거 맞지? 한번 먹어봐도 될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할인은 기꺼이 김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라가 한 입 베어물고는 와,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물었죠. 제이슨도 김치를 맛보고는 처음엔 좀 매운 것 같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 중독적이네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인은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할인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교장실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 명의 수학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인, 오늘 수학 수업에서 보여준 실력이 정말 놀랍더군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베네 선생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몇 가지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겠어요?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 불려온 것이었네요. 준비된 문제들은 대학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소수 해석, 미분기학, 심지어 정수론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었죠. 하지만 할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수학 영재 교육을 받으며 접했던 분야들이었거든요. 할인은 차근차근 각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풀이해 나갔습니다. 복소수 문제에서는 오일러 공식을 활용했고 미분기화학 문제에서는 곡률의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정수론 문제에서는 모듈러,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 해답을 구했죠. 각 풀이마다 선생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고등학생이 풀다니. 수학과 주임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어떤 대학생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풀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서 있던 벤의 교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굳어진 얼굴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다른 선생님들이 할인을 칭찬할 때마다 그의 주먹은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인,
내가 이 학교에 온 건 정말 행운이야.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자. 수학 올림피아드 팀에도 참여해보고 대학 수준의 수업도 들어볼 수 있을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벤의 교사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교장실을 나서며 하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벤의 교사의 그 차가운 눈빛과 굳어진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친구들이 생겼고 선생님들이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벤의 선생님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왜 그렇게 저를 적대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하린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사라와 제이슨으로부터 받은 친근한 문자 메시지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사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들을 보내왔고 제이슨은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교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건네던 몇몇 아이들이 하린을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런 거 맞나? 믿을 수가 없어. 하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혹시 학교 게시판 봤어? 사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저었죠. 사라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학교 온라인 게시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국 유학생 커닝 의혹 마이너스 익명 제보. 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수학 시간에 유아린이라는 한국 학생이 보여준 실력이 의심스럽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을까요? 분명히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글에 담긴 세부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하린이 푼 문제의 정확한 유형들, 교장실에서 있었던 비공식 테스트의 내용, 심지어 하린의 한국에서의 성적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죠. 하린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나는 내가 정직하다고 믿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 실제로 교실 안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하린을 존경하던 아이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첫 교시 영어 시간 동안 하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커닝했다는 게 사실일까? 그럼 우리가 속은 거네. 역시 뭔가 이상했어. 선생님조차 하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린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린에게 쏠렸고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커닝한 애다. 한국 애들은 다 저런가 봐. 하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소 함께 앉던 사라와 제이슨의 테이블로 가려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여기 자리 없어라며 막았습니다. 사라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하리는 결국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따뜻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수학 시간 벤의 교사가 들어왔을 때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벤의 교사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문의 정직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더욱 그렇죠. 부정행위나 커닝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벤의 교사가 말할 때마다 시선이 하린에게 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린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하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업 중에 벤의 교사가 문제를 냈을 때 하린은 손을 들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문제를 풀면 또 의심받을 것 같았고 풀지 않으면 실력이 없다고 여겨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하린은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벤의 교사는 하린의 침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하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몇몇 학생들이 따라오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커닝 잘하던데? 한국에서 그런 거 배워왔나? 하린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린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공부해서 얻은 실력을 이렇게 폄하하다니요. 하린은 한국에 있는 김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커닝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선생님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하린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날 밤 하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하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 하린을 호출한 것입니다. 엄마가 함께 와달라는 연락까지 받았죠. 하린과 엄마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부장 그리고 벤의 교사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하린 학생과 학부모님 앉으시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겁했습니다. 최근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라니요? 하린의 엄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심각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벤의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확실히 해야 할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믿는 걸까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의 한국에서의 성적표, 수상 내역, 그리고 과학고, 재학 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시험도 치러야 했죠. 할인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 커닝했대. 역시 뭔가 이상하더라. 이제 조사받는다던데. 할인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존경받던 천재 소녀는 이제 의심받는 부정행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혼자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벤의 교사였거든요. 그는 할인을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겠군요, 할인.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만족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인은 벤의 교사의 이상한 미소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표정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죠. 선생님,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벤의 교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할인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게시판에 익명 글에 담긴 세부적인 정보들, 벤의 교사의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오늘 도서관에서 본 그 이상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학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인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첫 교시 전 시간에 할인은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정보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게시판 글의 작성자를 추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에는 보안이 있었지만 할인이 한국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지식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글이 올라온 시간은 일요일 밤 11시 30분이었는데 그 시간에 학교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은 단 3명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야간 경비원, 또 한 명은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벤의 교사였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해 보니 더욱 확실해졌죠. 글이 올라온 IP 주소는 학교 교무실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컴퓨터는 벤의 교사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손이 떨렸지만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직접 벤의 교사에게 따지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교장 선생님께 말하자니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인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김 선생님은 할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공식적인 증명 서류도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즉시 김 선생님께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커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수상 내역, 문제풀이 영상, 그리고 선생님의 추천서까지 모든 것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할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메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답장은 놀라도록 빨랐습니다. 할인아, 선생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줄게.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몇 시간 후 김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할인의 과학고 재학 당시 성적표, 전국 수학경시대회 수상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이 직접 문제를 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특별히 녹화해 둔 것으로 할인이 복잡한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싸울 준비가 됐어. 할인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벤의 교사의 익명글 작성 증거였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교장 선생님께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인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 선생님께 긴급한 일이라고 말하자 교장 선생님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선 할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워하던 모습 대신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교장 선생님, 저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보인 할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할인은 차근차근 자료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성적표, 수상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풀이 영상까지. 교장 선생님은 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찍은 것인가요? 작년에 한국에서 찍힌 것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기록해 두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를 보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말 놀랍군요. 이 정도라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폭탄을 아직 터뜨리지 않았거든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할인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익명글의 작성자를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누구입니까? 할인은 준비해온 스크린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로그인 기록, IP 주소, 그리고 접속 시간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벤의 교사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확실합니다. 할인의 말에 교장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군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즉시 벤의 교사를 호출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학생, 이 모든 조사를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무고합니다. 할인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벤의 교사가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교장 선생님이 증거들을 보여주자 벤의 교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벤의 교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국계 학생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수학 경시대회에서 졌어요. 그때의 굴욕감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벤의 교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존심과 편견, 그리고 질투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항상 수학을 잘해요.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에 대한 편견과 질투로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결국 벤의 교사는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할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전체에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할인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고 익명글을 작성한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할인을 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이었죠. 사라와 제이슨이 가장 먼저 할인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인,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널 의심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이슨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금 할인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벤의 교사의 해고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인을 의심했던 학생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고 일부는 벤의 교사의 행동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할인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너무 화가 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이 이제는 할인을 옹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할인, 이번 일로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주도해주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인가요? 할인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수학을 잘하고 동시에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할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혼자 공부했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영어로 수학을 설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하지만 사라와 제이슨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도와줄게. 사라의 말에 할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인이 마침내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나서야 해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기뻐하며 즉시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도서관에서 수학 튜터링이 시작되기로 했습니다. 첫 튜터링 날 할인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각자 수학 문제집과 노트를 들고 앉아 있었죠. 그 중에는 평소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유아린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벤의 교사 사건으로 할인의 실력은 이미 학교 전체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할인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기본적인 대수 문제부터 고급 미적분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인의 차분한 말투에 학생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이슨이 했습니다. 할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 함수는 포물선이에요. 꼭지점만 찾으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할인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수학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버텍스. 아니, 꼭지점은. 할인이 말을 더듬자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다행히 비웃음이 아니라 친근한 웃음이었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사라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편해지자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각함수가 왜 이렇게 복잡해? 로그가 대체 뭐야? 미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여? 할인은 각각의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때로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며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할인이 준비한 특별한 설명 방식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개념을 일상생활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이었죠. 미분은 자동차의 속도계와 같아요. 거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그는 지진의 규모를 측정할 때 사용해요. 리히터 규모 7과 8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학생들은 할인의 설명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시간 반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평소 수학을 포기했던 톰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인,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 톰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할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할인은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수없이 틀렸고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밤새 고민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할인의 고백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할인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몰랐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톰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여러분, 수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할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튜터링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하나둘씩 할인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다음 시간이 벌써 기대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져. 하리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말했습니다. 하린, 너 정말 대단해.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것 같아. 하리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하리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봤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아이들이 이해했을 때의 표정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지식은 혼자 갖고 있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오늘은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튜터링 시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리는 학년별로 그룹을 나누어 각각 다른 수준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기초 그룹에서는 분수와 소수의 계산을, 중급 그룹에서는 함수와 방정식을, 고급 그룹에서는 미적분의 기초를 다뤘습니다. 특히 할인이 준비한 특별한 교수법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복잡한 공식을 암기하게 하는 대신 그 공식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하는 것이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우기 전에 왜 이 정리가 중요한지부터 알아봅시다. 집을 지을 때, 다리를 만들 때,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아주 실용적인 공식이에요. 할인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수학이 이렇게 유용한 줄 몰랐어. 라며 감탄했습니다. 평소 수학을 지루하게 여겼던 아이들도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죠. 할인이 가르쳐 주니까 수학이 살아있는 것 같아. 한 학생의 말에 할인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튜터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입니다. 특히 톰은 중간고사에서 이전보다 20점이나 오른 점수를 받았습니다. 할인,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수학이 무서운 과목이 아니게 됐어. 톰의 환한 웃음을 보며 할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할인의 성과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군요. 학생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할인의 교수법에 관심을 보이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몇 달 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던 자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현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인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신감이 생겼고 영어 실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죠. 이제 정말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할인이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인의 수학 튜터링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지역 신문에서 할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 소녀, 미국 학생들의 멘토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기사에는 할인이 벤의 교사의 모함을 극복하고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다는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퍼지면서 더 큰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다른 학교들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할인을 수학 교육 개선 프로젝트의 자문 학생으로 초청했습니다. 17세 학생이 이런 역할을 맡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 할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대학 모두 할인의 특별한 이야기와 뛰어난 수학 실력에 주목했죠.
특히 버클리의 수학과 교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할인과 면담을 했습니다. 할인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교수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교수는 할인의 튜터링 수업을 참관한 후 감탄했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에서 조기 입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아직 고등학교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할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을 돕는 것이 단순히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느끼거든요. 할인의 말에 교수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생각이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장학금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는 할인에게 있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성취들이 쌓이면서 할인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할인을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젊은 교육자 특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할인의 독특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방송 출연은 할인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영어로 수학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라와 제이슨이 연습을 도와주었고 엄마와 아빠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아빠의 말에 할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당일 할인은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수학의 재미있는 면을 소개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암호학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 수학의 숨겨진 모습들을 흥미롭게 설명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할인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학교육학회에서는 할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고, 여러 대학에서도 특별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할인은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영어가 서툰 전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젊은 교육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할인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톰이 어려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냈을 때 사라가 수학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전에 수학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거나 상을 받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할인이 일기에 썼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인 것 같아요. 할인은 이제 자신이 미국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할인에게는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스탠포드, UC 버클리, MIT에서 모두 조기 입학과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심지어 하버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제안은 국제기술대학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인 학생, 당신의 교육 철학과 수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기술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런 학생이죠. 국제기술대학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할인만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연구와 교육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죠. 졸업 후에는 우리 대학의 교수진으로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의 말에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졸업하고 싶거든요. 할인의 결정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도왔던 학생들, 특히 톰과 같이 수학을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게 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인의 말에 입학사정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4년 동안 최고 성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끈 공로로 졸업생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하며 할인은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졸업식 당일 강당에는 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의 김 선생님도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할인의 초청으로 미국까지 날아온 것이었죠. 내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김 선생님의 말에 할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할인의 연설 차례가 왔습니다. 할인은 연단에 서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할인의 첫 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두려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인은 벤의 교사와의 갈등,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깨달음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수학은 언어입니다.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언어죠. 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할인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할인은 엄마가 써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써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이제 너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상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톰과 사라, 제이슨을 비롯한 할인의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졸업 후 할인은 약속대로 국제기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수학과 교육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결정했죠. 언젠가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할인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식으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국제기술대학에서 수학과 교육학 복수 전공을 마치고 현재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수학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인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이었습니다. 할인이 개발한 스토리텔링 수학교육법은 이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개념을 일상생활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이 방법은 학생들의 수학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죠. 교육부에서는 할인의 교육법을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고, 여러 출판사에서 할인의 교재 출간을 요청했습니다. 유할인의 수학은 다르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교재가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할인의 모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한국의 김 선생님은 내 제자가 이제는 나의 선생님이 되었구나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링컨 고등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모교를 찾는 할인의 모습은 이제 학교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톰은 현재 공가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었고, 사라는 교육학과에 진학해 할인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인이 테드 강연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18분간의 강연을 하게 되었죠. 전 세계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주목하는 무대였습니다. 무대에 선 할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강연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온 수학자입니다. 할인이 유창한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편견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인은 자신의 여정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 벤의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얻은 깨달음들까지. 청중들은 할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수학은 정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학의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웁니다. 할인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수학을 포기했던 톰이 엔지니어의 꿈을 키우게 된 이야기, 사라가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까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인은 청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이 할인의 교수법에 대해 질문했고, 할인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회 조회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지역 한국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할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 말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고향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한국도 여전히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자주 가서 강연하고 싶어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하린의 계획을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테드 강연을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 격려해준 친구들,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하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당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